그러면 15일 거래일 동안에 지금 시총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이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장 합병 이슈는 좀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 명확해요. 여기서 초짜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네, 이번에 그 SKIT가 지난주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수요 예측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기록을 넘었고요. 아, 그래요? 14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모가가 사실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 그 105,000원이 상단인데 아마 여기로 결정될 것 같아요. 경쟁률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수요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사실 뭐 비싸다 뭐 적정하다 이걸 떠나서 대여급이기 때문에 대여급들 보통 이렇게 상장하면 또 보통 흥행이 많이 성공해서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그 자산 운용사나 뭐 증권사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규모는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에 또 청약이 있는데 2.2조 원 정도로 지금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또 빅히트 있잖아요. 하이롱. 네. 예,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사주 몫이 조금 한 5천억 정도 있는, 한 4,500억 정도 있는데 좀 미달될 가능성도 일부 있나 보더라고요. 이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미달되면은 또 개인들이 더 그만큼 배정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약하려는 분들은 어쨌든 6월 말부터는 한 명이 한 개 증권사만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SKIT가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여기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미래에셋, 한국투자,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인데 이 5개 내가 그냥 일단 넣을 수 있어요. 골고루. 예, 계좌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 있으니까 저번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막 한 주씩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 몇십만 원 난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인증하신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또 똑같이 발현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105,000원이니까 한 주에 10만 원 넘잖아요. 받으면. 그렇죠. 그럼 뭐 적은 돈 아니고 보통 상장하면 보통 따상 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따상만 해도 어쨌든 내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한 5만 원 정도는 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신청하려고 하겠죠. 사실 어디 가서 15만 원 받겠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빵을 파봐. 예. 따상을 안 가면 이게 모든 과정은 틀어지지만 따상을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한 주만 받아도 뭐 나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하실 것 같고 아마 눈치 싸움 정말 치열할 것 같고 마지막 막차거든요. 예. 그래서 SKIT의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은 역대 최고로 좀 과열된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템이 좀 핫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네. 어떤 그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SKIT가 분리막 회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뭐냐면은 우리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네. 양극과 음극이 있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 우리가 충전이 되고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리튬 이온이 이제 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건전지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방전되는 게 그런 원리인데 근데 이제 중간에 분리막이 왜 있냐면 양극과 음극은 서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해질이 있어가지고 이온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극과 음극이 만약에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폭발해요. 양극과 음극.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따로 있는데 이 소재들이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그 양극재에 쓰이는 일부 소재가 이게 분리막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음극하고 마찰해가지고 뭐 화재 사고 발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분리막이 그 정도로 되게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소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분리막 만드는 기업들이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SKIT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아, 사실. 그래요? 예, 1위에 원래는 3위였었거든요. 2019년도까지. 근데 증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뭐 폴란드나 이런 중국 쪽에 증설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그 일본 기업들 뭐 도레이라든가 몇몇 기업들이 지금 1등, 2등 이렇게 다투고 있던 시장인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뭐 증설을 해가지고 일단 1위로 좀 올라선 상황이고 2위 업체가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이 2등이고 여기랑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요. SKIT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23년까지
격차를 2배로 더 벌려버리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우리 40% 이상 점유해가지고 한번 시장은 다 싹쓸이 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SKIT가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는 사실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자금 확보 차원이고, 예상 시가총액은 7조 원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규모가 큰 편이고 너무 좀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비싸다 싸다 보다는 일단 공모주 중에서 대여급이고 거기다가 막차인 데다가 일단 업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분리막 시장도 엄청 커지는데 다만 리스크는 그게 있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이 고체 배터리는 서로 안 섞여요. 이게 이 리튬이온이 서로 섞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리막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SKIET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 저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오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양산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적어도 한 2020년 후반 정도 가야만 양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25년까지는 큰 사이클에서 걱정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그래서 SKIET는 충분히 투자 매력은 있는 기업인데 다만 시총이 싼 건 절대 아니니까 뭐 저번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주 청약은 받으세요. 받는 건 좋은데 그 당일날 사지 마세요. 추격 매수. 신규상 그때도 바이오사이언스 만약에 그날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계속 물려서 고생하고 있죠. 고생하잖아요. 그거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IE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모주는 되도록 받으시면 좋겠지만 신규 상장하고 나서 따상 가면 10만 5천 원짜리가 따상 가면 20만 원 넘거든. 3, 4만 원, 26만 원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사는 순간 10만 원에 받으신 분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는 상장하고 나서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공모주 청약 위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전망으로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 게 유럽에 지금 3사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자동차들 전기차 회사들 폭스바겐도 그렇고 내재화 선언했을 때 이거는 뭐랄까 부품주로서 이게 괜찮을 것 같은 소재주로서. 아니 왜냐면 이건 이제 SK그룹에 물론 아직은 종속돼 있는 회사라고 좀 보지만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폭스바겐이건 테슬라건 우리 한국의 현대차건 간에 상관없이 이 배터리 분리막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배터리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도 원활할 거고, 그러면 특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게 폴란드에 공장이 있어요. 굉장히 그거 자체가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재화에 따른 수혜주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내재화가 조금 불편한 이슈긴 하더라도 분명히 이 SKIET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이 물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막 회사, 그러니까 이번에 LNF 같은 양극재 회사가 사상 최고가 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SKC가 동박회사인데 사상 최고가 한번 넘어섰고, 이 SKIET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기업 가치에는 되게 좋은 그런 뉴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좀 PER이 70배 정도 된대요. 와, 엄청나네요. 올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싼 건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생각하셔서 투자를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70배라는 게 10만 5천 원으로 했을 때 70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69배에서 뭐 70 몇 배 나오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이게 5천 원이 최고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가 지금 PER이 한 84배까지 나오네요. 와, 84배. 이게 뭐냐면은 63배에서 84배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80배가 넘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상 가고 따상하면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따상 가는 순간 200배 가까이 가죠. 아,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공모주 확 아까우시죠, 이게. 공모주를 받으면 몰라도 네.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지금 근데 이제 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근데 이게 특례 편입이라는 거 보면 이게 왜 이런 게 뭐 시총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피 기준 중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15거래일 동안
보통주 기준입니다.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0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편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우리가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이 있어요. 6월 그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이제 할 거잖아요. 조만간 하는데 5월 초에 할 텐데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변경까지. 그러면 15일 거래일 동안에 지금 시총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이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0위가 지금 어느 기업이냐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 시가총액 6.9조입니다. 9조로 지금 50인데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7조 4천억 정도 이상하거든요. 7.4조. 그러면 일단 상장을 공모가에 하는 순간 하게 됐을 때 이미 50위를 넘어서요. 예, 넘어서서 한 48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따상 가면 얼마가 되죠? 따상 가면 15조 넘어요. 15조면 50위가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유지를 만약에 그냥 한다고 가정하면 6월 달에 거의 그냥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고 특례 편입이 되면 좋은 점이 아시잖아요. 그 기관들 수급이 패시브 펀드라 그러죠. ETF도 그렇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좀 꽤 있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사야 돼요. 그냥 SK IT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PER 300배에도 사야 됩니다. 그냥 왜냐면 그 비중만큼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수급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요거 이벤트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시총을 만약에 또 유지를 하면 나중에 지금 2월달, 5월달인데 아마 8월달에 그 MSCI 지수도 정기 변경이 있어요. 8월에 또 상장 편입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데 단 여러분이 유의하실 거는 이건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그리고 시총을 유지를 해야 돼요. 높게. 유지만 하면 그런 수급 이벤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웃는 데가 있으면 우는 데도 있잖아요. 나가는 말 그대로 기업은행이 좀 안 좋겠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기업은행이 마지막가 50위가. 근데 그거는 50위가 탈락되는 건 아니고 코스피 200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00등이 위험할 수도 있죠. 200등. 200등 맞아요. 네, 200등. 그러니까 맨 조건이 마지막. 특례로 가는 거잖아요. 특례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조건은 50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업은행이 나가는 건 아니고 200위권에 있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기업 중에 한두 개가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참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정글이네요, 정글. 그죠. 내가 들어가면 아니 우리 한국도 보세요. 예전에 중국 A중 매년 편입돼가지고 계속 비중 우리나라 줄여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막 종가에 외국인들 막 다 던져버리고 피해 받는. 요즘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SK에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계열사들을 상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슈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데 지금 SK 지주회사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SKT하고 텔레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SK텔레콤 관련해 이것도 셈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K가 좋다, SKT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너무 갈리더라고요. 너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일각에서는 또 언젠간 합병할 거다, 아니다, 뭐 그럴 거면은 왜 이런 식으로 갈라놨냐, 합병을 할 거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SK텔레콤을 되게 이번에 독특했던 게 뭐냐면요, SK텔레콤을 분할을 딱 했잖아요. 보통은 지주회사가 존속회사예요. 그대로 있어요. 원래 그러잖아요. 사업회사가 신설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번엔 바뀌었어요. 신설회사가 지주회사고 사업회사가 존속회사예요. 근데 존속회사가 그렇게 되면 그 자사주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보통 자사주는 뭐냐면은 지주사가 만약에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자회사 지분만 그 자사주 지분만큼 자회사 지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분을 좀만 확보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SK텔레콤이 왜 저랬을까?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합병을 안 하려는 수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SK텔레콤 그 경영진만이 알고 있겠죠.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SK랑 SK텔레콤이 합병을 안 할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언젠간 합병하지 않겠냐.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상태로 이게 두게 되면 SK가 SK텔레콤 지주회사를 갖게 되고 SK텔레콤 지주회사 밑에 하이닉스가 들어가죠. 그럼 손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손자회사는 M&A를 못해요.
100% 지분을 가져가야 돼요. 내가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지분 인수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100% 다 사야 돼요. 그런 이제 조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이제는 30%까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건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이거 SK 또 얼마 전에 그 CEO가 직접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회사 140조 원까지 올리겠다. 근데 그걸 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뭐냐면 하이닉스를 밑으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자회사가 되면은 연결로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를 통해서 M&A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SK그룹 전체에도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SK텔레콤 주주들이 이게 좀 짜증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고 좀 SK텔레콤 그 주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합병은 안 하는 그림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합병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뭐 몇 년 후가 될지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합병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일단 그래서 요즘에 SK텔레콤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30만 원. 그래서 당장 합병 이슈는 좀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합병을 하면 SK가 좀 더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SK가 텔레콤 지주회사 밑에요. 이 자회사들이 다 똘똘한 게 정말 많아요. 그 원스토어도 있죠, ADT 캡스 있죠, 11번가 갖고 있죠. 그 회사가 지주회사 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회사는 뭐만 있냐면 통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 투자회사를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 SK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이닉스까지 붙게 되니까 그러면 SK텔레콤 주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그 이벤트는 좀 소멸됐다. 합병 가능성은 올해는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댓글창에서도 많이 질문하셨던 게 SKC 그때 얼마 전만 해도 뭐 SKC 고점에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 횡령 맞아요. 문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맞아요. 제가 상담했던 경험은 압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SKC랑. 네. 더 공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박에서는 기술력 알아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SKC가.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랑 이게 3파존이고 중국의 왓슨이란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SKC가 왜 유리하냐면 그 왓슨이란 기업의 최대 주주가 SK예요. SK가 지분은 30%또 들고 있어요. 그 회사 중국 회사인데 그러면 SK도 하고 SK 입장에서는 왓슨 갖고 있죠. SKC도 갖고 있죠. 그럼 두 회사 동박 사업을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림상. 그래서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면 SKC가 이러면 동박 1등 하려나?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박도 매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증설도 잘하고 있고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랑 전혀 상관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갖고 또 저번에 그 횡령 이슈도 사실은 기업 가치랑 별 상관없거든요. 그치. 예전에 지나간 거 있으니까. 회장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회사가 뭐 갑자기 상폐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래 정지도 일단 풀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SKC에는 이제 먹구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앞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전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 뭐 빠져나오셨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더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SKC가 그 횡령 사고 전에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거기서 한 20%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요. 이 급등했던 기업들은 20%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나오면 내가 지금 샀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더 가도 좋고 안 가면 또 빠질 때 더 추가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 명확해요. 여기서 초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사시려면 고점 대비 10% 정도 빠져야 내가 들어가기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이 안 나오면 아니 SKC만 기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도 아직 안 간 거 많아요. 그 안에서 또 선택지는 다양하니까 너무 SKC 안 온다고 이거를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다른 선택지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